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웃기는 뉴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열받는 경우 많으시죠? 저희가 웃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부인 회사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요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윤석열 쪽 지금 속보 한번 좀 챙겨볼게요. 네.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측에서 추가로 또 위원장, 뭐 임시위원장이죠. 등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또 걸었는데 기각했답니다. 시간 없어. 오전 10시 35분부터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오전에 뭐 주요한 얘기 끝내고 밥 먹고 조금 전에 다시 2차 기일에 오후 순서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거는 심재철 검사장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철회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8명의 증인을 채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증인을 심판 심자 이렇게 공장장은 미음 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좀 수준이 낮습니다. 이과 전공이거든요. 공장장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심판 심자예요. 심판이 판단을 위해서 혼자 이렇게 확인하는 걸 심판이라고 그러죠. 신문 심자 그 심판. 심재철에 대해서 신문을 하건 말건 그건 공무원 징계법상 그 징계위원회의 맘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8명을 한번 물어볼게.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라고 했다가 안 온 사람이라든가 또 부적절한 사람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어요. 그게 징계위원회의 맘입니다. 직권으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쪽 윤석열 측에서는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뭐 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징계위원이나 징계위원장이 되면 됩니다. 월권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줄게. 니네 묻도록 해줄게 라고 물러섰는데 물러서니까 자기네 걸린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 신문을 더 하겠다 말겠다. 언론들은 사실과 달리 윤석열 측 피징계인 측의 권리도 아닌 신문 가지고 신문 한 해 만에 신문지를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시에 속개가 됐는데요. 네. 뭐, 새로운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에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찰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얘기가 밖으로 다 언론을 통해서 리크가 됐잖아. 네. 감찰위원들 중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수정 씨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요? 의정부 지청장이 그랬을까? 여하튼 지금까지는 징계위 같은 경우는 요분들이 품위가 있네요. 밖으로 내부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네, 정말 네. 구더기처럼 달라붙어 있는 막 욕하고 싶지. 기덕이라고도 하니까. 자, 우리 박지희 씨. 네, 지금 그들에게 뭐, 이상한 기사를 쓸 네. 그런 한 줄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부를. 그렇죠. 너무 쓸 게 없어.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소설들 쓰고 있는데요. 자, 소설은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 녹아버립니다. 네. 진실의 촛불 아래서요. 자, 지금 뭐 징계위 한 번 더 검색해 볼게요. 저희 뭐 많은 기자가 가 있지만 지금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도 최신 기사를 뒤져봐도 지금 뭐 이제 2시부터 시작됐다. 과연 오늘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가 관건인데 네. 저는 오늘 끝난다에다가 짜장면 꽃배기 한 그릇 걸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네요. 네. 왜냐하면 이 신문을 법원에서 하는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랑 검찰이랑 같이 물어봐요. 그리고 또 재판장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동일한 증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문 시간이 한 사람당 3배가 더 길게 걸리는 거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명, 5명 정도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에서만 묻는 거거든요. 그럼 징계위원회 측에서 꼭 필요한 거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를 맞추는 수준에서 물어볼 것이고 네. 구태여 이제 저쪽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우리도 묻게 해줘
라고 했을 때 제한적으로 그럼 뭐 하나 둘 물어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녁 6시 반쯤에 저녁을 한 번 더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8시쯤에 재개해서 10시쯤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완규 등의 총장 측 변호인들은 밥을 먹게 되면 다음 기일을 한 번 더 달라. 이 사람들은 더 끌면 끌수록 좋은 거예요. 왜? 징계위원회를 계속 조질 수가 있잖아. 흔들고. 그래서 지금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을 거거든요. 사돈의 8촌까지 전화가 가고 막 난리가 나고 있을 겁니다.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판단도 약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해임 정직보다는 감봉이나 정직 3개월 정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내야 돼요. 중징계가 나오려면. 그래서 저측 변호인들은 밥 먹고 다시 할래? 그러면 싫어. 밥 안 먹고 한 번 더 날 더 잡아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진행하고 7시 반쯤에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기 전에 7시 반 45분쯤에 끝내고 8시 전에 아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남잖아. 9시까지. 그럼 어디 가서 밥 먹을 수 있거든. 예? 라스트 오더가 보통 요새 식당마다 8시 5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0분 정도 주고 얘네 어디 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웃기는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있었던 웃기는 뉴스인데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네. 깜짝 오늘 바로 할 줄은 몰랐는데. 사과하겠다고 해서 보통 오라고 하면 정말 진정성 얼마나 진한 사과를 할 것이냐 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과로 보이는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볼드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한 구다리, 두 구다리에 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밑줄 친 부분은 집권당에 대한 공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하지 못했다.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네. 무거운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두 전직 대통령 과거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 특정 기업과 결탁. 이거 특정 기업은 삼성을 얘기하는 거죠. 삼성을 삼성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저들은 왜 삼성을 삼성이라 부르지 못할까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과 결탁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뇌물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죠. 사과가 부정확합니다. 불충분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공직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서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것도 있습니다. 최순실 얘기, 국정농단,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답니다. 뭐 어쩌라고? 이게 다인데?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 사과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지금 다른 방송도 많은데 왜 저희를 이렇게 10,000명 이상씩이나 봐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웃기는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데요. 자, 무거운 잘못이 있다. 대기업에서 돈 받았다. 국정농단 했다. 권력농단 했다. 못 막았다. 집권당에서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반성 위에다가 뭘로 덧칠을 하고 있냐면, 그런데 민주와 법치가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한대. 이거는 뭔 소리입니까 이게? 본인들을 지지하는 층에만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민적 대국민 사과가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네. 대 대지지자 사과 이러면. 그렇지. 대국임당 네. 당원용 사과 멘트잖아. 근데 또 국임당에서는 사과하지 말래잖아.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과해야 되는데 네. 사과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 뭐가 퇴행했다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역사와 사태 인식을 가지고 무슨 사과를 한다는 말이에요.
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정당 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 국민의 희망을 만들게 노력하겠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정당 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 이 경우에 정당 정치의 양대 축이라는 것은 둘 다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적 정당의 경우에 한 정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적폐 세력이잖아요. 적폐 세력.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인데 네. 이상한 논리로 앞에 자기가 반성을 했잖아. 응? 이런 잘못을 저지른 세력이면은 적폐로서 청산하는 것이 옳은데 이게 이제 사과했으니까 자기네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김종인 씨 연설문 보좌관이면 제가 김종인 씨 연설문 보좌관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불결하네요. 상상조차 싫네요. 하지만 만약에 김종인 씨가 저한테 연설문 좀 한번 봐달라고 의뢰를 해오면 확 찢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먹힌다. 너 지난번에 5.18 사과한다고 망월동 가서 무릎 꿇기 쇼하고 나서 5.18 관련 왜곡 표현을 못하도록 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니네 국힘당에서 주도적으로 기권하고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도 반성해야지. 이를테면 너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전제하고 해야 되는데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징계위 관련한 웃기는 뉴스들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문화일보인데요. 심상치 않은 검찰 내부 윤석열 징계 확정 때는 2차 검란 가능성. 근데 많은 댓글로 1차 검란이 언제 있었나요? 요런 질문들이 댓글에 많았습니다. 이제 일종의 협박하는 거죠. 네. 검사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그런데 들고 일어난 검사, 사표 쓴 검사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이 기사가 덜 웃겼을 텐데 아깝습니다. 매우 웃겼어요. 검란을 좀 일으키라고. 그렇죠. 선동하는 기자들이, 건데. 네. 정말 애걸복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입니다. 네. 퇴임 후 국민봉사 윤석열 개 3마리 본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 요거는 기사를 다 읽기 전까지는 네. 뭔 소린가 그럴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개 3마리 키운대요. 개를 보면은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개 종을 보니까 2마리는 자기가 백수가 돼서 강아지 3마리 보면서 지낼 건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 개가 뭐더라 이거? 그 비숑 2마리랑 비숑 2마리랑 진돗개 1마리. 그렇죠. 비숑 2마리와 진돗개 1마리. 좀 안 맞습니다. 배합이. 여하튼간에 자기는 그냥 개 키울 건데 지난번 국감에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지금 징계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6번째 혐의가 검사로 있으면서 정치한 죄거든요. 네. 자기는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정치 검사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나 그냥 개 키울 거다. 라고 뒤늦게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윤 총장 당시에 속내였다라고 기자가 쓰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이 중앙일보의 강광우 기자도 윤석열 총장의 애완경 중에 한 마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기자를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는 정치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감장에서는 정치를 하겠냐는 질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만한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들어?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건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온 국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기사로 쉴드를 쳐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요거는, 강광훈 기자가, 윤석열의 애완견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첫 번째 혐의를 제공한 홍석현. 네. 쪽의 애완견이 아닐까. 그쪽이다. 네. 주인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강강욱 씨. 아니면은, 아니겠죠, 설마. 사람이 개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홍석현 씨 쪽에, 예쁨을 받고 있는 그런. 아니, 본인이 정말 기자라면은, 아니, 윤석열 총장이, 이땐 이렇게 말하고, 저땐 저렇게 말하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윤석열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3가지의 대답을 다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죠.
그게 기자죠. 이거는 건 이제 애완견들이 주로 짓는 얘기인데 이걸 또 기사로 썼네요. 신기합니다. 어우, 어떻게 개소리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람 말로 이렇게. 네.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폴 리님께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총장님 은팔찌 찰 시간이에요. 찰랑찰랑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배범성님도 함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13,000분에 달하는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징계 사례를 이렇게 현근택님이 페북에 올려주셨어요. 2018년 이후에만 징계받은 검사들.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6가지 매우 중대한 혐의, 사법부 사찰 하나로도 끝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저희 고발뉴스가 단독 보도했던 윤석열, 홍석현, 폭탄주, 쌀이나 노래 부르면서 늦게까지 접대받은 거, 그것도 사실은 다 그거 하나로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인데, 자, 근데 뭐 이쪽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3개월 정직 뭐 이런 얘기를 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임이나 면직을 받은 최근에 그것도 검사들의 행동이 어떤 거였나 한번 저희가 볼게요. 자, 2018년 이후 것만 올려주셨는데, 해임 경우에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종으로 인해 후위 손상. 요게 중합니까? 이번에 윤석열의 행위가 중합니까? 요거는 비교하기 좀 쉽진 않겠지만 여하튼 대충 감이 오시죠. 요 정도면 해임입니다. 그런가 하면 0.264. 요건 많이 마셨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시나? 그러게요. 여하튼 요거는 혈관에다 알코올을 주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시기 어려운데. 여하튼 많이 마시긴 마셨네요. 근데 요 상태에서 음주운전 가지고 해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음주운전으로 해임이야. 작년에 해임된 검사가 있었다고 네. 사례가 올라와 있어요. 자, 음주운전이 중합니까? 6가지로 일단 추려진, 더 있습니다만, 일단 추려진 6가지 혐의가 중합니까? 음주운전에 비해서, 요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비교하면 안 되겠다. 여하튼 간에, 잘 피해가죠. 자, 여하튼, 이 해임에 윤석열 6가지 혐의를 딱 놔도, 해임에 적합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혐의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면직. 해임과 면직 좀 다릅니다만, 여하튼 면직도 어떤 경우에 면직을 받았나 봤더니,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수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을 방지함. 이것도 죄질은 안 좋네. 근데 요 사안보다는 최소한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한 검찰총장으로서의 행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여 변호사,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여 품위 손상.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냐, 이 동네는. 여하튼 면직 해임만 봐도 얼마나 윤석열이 해임에 가까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의 오늘 출근길 관련해서 나눈 이야기를 또 이렇게 녹취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랬대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자기 분명히 개 3마리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정치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자, 과연 정치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 아주 응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여기 이제 나오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응원해 준 거 아주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대단히 정치적인 집단이 보여온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거를 응원이라고 반기고 감사하는 건 이미 정치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해 받겠다 뭐 이런 얘기. 요것도 뭐 일반적인 인사에 가까운데 여하튼 요거 아주 응원해 준 거 감사한다 이런 표현, 저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저 웃기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또 저희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분들을 위해서 또 광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은 님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삼진 99. 이걸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갈등입니다. 이게 품절이 돼서. 일단 이게 산삼진 99 여러분들 품절이 돼가지고 저희는 살짝 죄송한데 광고주께서 그래도 고발뉴스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계속 해달라.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예약
주문만 지금 받고 있다는 거. 자, 일단 염두에 두시고 산산이 99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책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이버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비싸서 재벌들만 먹는 것으로 알려졌던 산삼. 네. 이제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7년근 야생 사냥산삼을 한 뿌리씩 해서 사포닌 최적화 공법으로 건조 추출해서 일회용 위생병에 담아서 아주 품격 있게 포장을 했는데요. 한 박스에 30병은 7년근 사냥산삼 20뿌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귀한 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선물이 될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산삼진 99 건강을 약속합니다. 이 산삼은 모든 건강식품의 제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산삼진 99는 농약, 비료 한 톨 없이 해발 600m 이상 야생에서 자란 사냥산삼 추출 원의 99%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님이 유튜브 검찰알바2에서 극찬하셨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손발이 찬 분, 또 요즘 유독 피곤함을 느끼는 분, 음주가 잦은 분, 또 면역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 자연산삼과 사냥산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짐승이 산삼 씨를 뿌리고 자연히 키우면 자연산삼이고요. 사람이 산삼 씨를 뿌리고 자연히 키우면 사냥산삼입니다. 자, 즉 이제 씨 뿌리는 주체만 다를 뿐 자라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자연산삼은 왜 비싸냐? 이 사냥산삼과 다르게 동물이 뿌린 산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신만이가 수고롭게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저희 이 산삼진 99를 통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네, 드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침 네. 공복에 따뜻한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시작하면 좋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재고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 할인하는 가격 36만 원에 30개들이 한 박스를 구입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1+1이 네, 들어갔죠. 맞아요. 그래서 한 병에 박스에 거의 커피 한 잔값 네, 정도. 18만 원. 그러니까 요게 한 6,000원. 하나당 6,000원 꼴로 해서 7년근 산삼 거의 한 뿌리를 6,000원에 드실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현재는 물량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내년 1월 4일부터 배송에 들어갑니다.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년에 드시거나 선물하실 분들은 지금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번호는 1688-3323 1688-3323 또는 검색창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사장님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지금 내년 또 1월부터는 산이 얼어붙으니까 그걸 또 못 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캐고 계신다는데 따라서 내년 설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못 받아 보시지만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미리 확보하고 계셔도 유효기간이 실온에서 24개월까지 유지가 된대요. 안 썩네. 그래서 2년 동안 안 썩는데. 네, 그니까. 상황에서. 근데 이게 네. 포장 자체가 굉장히 그런가 봐요. 단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저희 고발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고발뉴스를 응원하시려고 이분이 제품 광고를 넣어주셨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 제품을 찾고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잘 나가고 있다니 저희로서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재고가 없기 때문에 주문하셔도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받아보실 수는 없다는 점 잘 염두를 하시고요. 1월 4일부터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주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는 캐고 싶어도 땅이 얼어서 못 캔다고 하니까 또 그때 가면 또 재고가 또 바닥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하시거나 1688-332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주 산삼진 99 광고를 지금 주문을 미리 해주시면은 이게 그 소중한 분들에게 약간 설 선물로도 그럼요. 보내드릴 수 이게 있으니까. 뭐 네. 이미 잘 알려진 홍삼 제품류 뭐 좋죠. 받으면 좋은데 네. 사실은 너무나 좀 상업화된 느낌? 그리고 너무나 좀 쉽게 그냥 카톡 머니로 띡 해서 보내는 느낌? 뭐 그런 네.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산삼을
다 이렇게 선물하는 그 무게가 있죠. 특별한 네, 분들한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웃기는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다른 데서 하나도 안 써서 너무 웃겨요. 자, MBC 단독을 했는데 드디어 이 윤석열 부인 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냐면 국민일보 사업부서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상한 거야. 2017년 말이면은 이미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인데요. 국민일보 창간 기념 미술품 전시회를 했는데 이 국민일보에서 한 미술품 전시회잖아요. 그러면 협찬을 하려면은 컴투스랑 게임빌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협찬을 해서 그러면 어디다 보내야 돼 돈을 협찬금을 국민일보에다 보내야 되잖아. 네. 근데 국민일보에서 10% 수수료만 떼고 90%를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에서 10%를 가져간 게 아니고 자기들은 10%만 떼고 90%를 코바나로 보낸 거야. 국민일보가 커미션을 챙긴 느낌인데요. 뭔가 그렇게 듣기에는 아니지. 국민일보가 협찬금을 그러니까 수령해야 되는 명목은 거지. 그런 건데 네. 이 돈이 돌아간 걸로 보면은 코바나에 협찬을 하는데 그렇지. 국민일보가 중간에서 이제 다리를 놓은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바나 쪽으로 돈이 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일보가 가세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국민일보는 커미션만 먹기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양사는 각자의 협찬금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민일보 행사잖아. 그러니까 협찬금을 받으면 국민일보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코바나 쪽에서 이를테면 그 행사를 동시에 이를테면 주최를 했으면 코바나 콘텐츠 측에서도 별도의 협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기네 협찬이 코바나 쪽으로 직접 들어온 것이 노출되면은 불편할 수 있겠지. 네. 남편이 검찰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 10% 뭐 세금을 공제했는지 여하튼 알맹이만 자기들이 받은 거야. 일종의 작은 세탁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자,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 국민일보 말고도 연합뉴스에서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사들이 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경우에 분명히 각자 협찬금 유치하기로 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세탁용 커미션만 피만 받고 돈은 코바나 콘텐츠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사를 써야지. 경쟁적으로 취재를 해서. 하도 언론들이 기사를 안 쓰니까 야, 진짜 조국 장관이 또 나섰어요. 정말 열일하는 우리 조국 장관. 근데 이거 이렇게 단체로 모른 척을 할 수도 있네요. 단체로 모른 척하고 이게 수사도 어디로 가서 뭘 취재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전례에 따르면 압수할 곳이 최소 5군데입니다. 라고 본인이 7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자 보세요. 자, 요게 이제 MBC 어제 CG인데 컴투스 게임빌에서 국민일보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500만 원만 떨구고 4,500이 코바나 콘텐츠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로를 세탁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 들어갑니다. 조국 장관이 5군데를 압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어디게요? 어디게요? 컴투스, 게임빌. 여기 2군데 일단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다른 행사에서도 코바나 콘텐츠 회사에서도 행사에서도 협찬한 적이 있대.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봐야 되고 또 국민일보. 그렇죠. 국민일보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또 코바나 콘텐츠. 또 뭐 그러면 이제 4군데죠. 한 군데는 어딜까요? 그럼 어디지? 바로 윤석열 집이죠. 김건희 집.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뿐만 아니라 김건희와 윤석열 씨가 사는 집과 계좌. 그러네요. 그게 압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친척들 뭐 형제자매도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봉현 씨 같은 경우로 따지면 누나, 삼촌 뭐 다 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의 좀 안 털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일보도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도 다 털어야 된다. 전례에 비추었을 때 그렇지 않느냐라고 지금 조국 장관이 오죽 답답하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사 자체를 안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검찰도 어려운 가운데 검찰총장 일가의 비리인데 수사하는데 탄력이 붙기 되게 어렵습니다. 언론들이 자꾸 써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MBC가 리포트 수는 많지 않은데 중요한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 건씩 합니다. 어제 정참시라고 뭐 이제 정치 뉴스 풀어주는 곳인데 여기서 한꺼번에 두 건을 해결했어요. 네. 자, 13평짜리 가지고 뭐 한 명은 표준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2명 있어도 가능하냐? 어린아이의 경우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통령. 근데 13평 집에 4가구가 살라고 이러면서 네가 살아라 공공주택 뭐 이런 식으로 네. 공공주택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같이 폄훼하는 그런 언론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26.9평이다. 더 넘네 이거. 실제로 이 공고문에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21.6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되게 넓은 주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경호동을 짓는데 엄청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거든요. 이걸 또 팩트 체크를 했어요. MBC에서. 그랬더니 경호동 예산은 40억으로 박근혜, 이명박 때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땅값이 훨씬 싸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문 대통령이 62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67억이다. 두 대통령. 그러니까 지난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예산을 절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궁으로 또 간다. 이런 가짜뉴스 행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그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찰이 하던 경호 업무를 제가 전두환 집 앞에서 취재하다가 여러 번 체포됐잖아요. 다 경찰들이었는데 경찰청 산하의 경호국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호처에서 이제는 경찰이 아니라 경호처에서 하게 되면서 시설 비용이 더 든 거지. 그러니까 경찰 예산으로 구매하던 거를 청와대 경호처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67억보다는 싸게 62억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 훨씬 더 적은 예산인데 이런 것도 팩트 체킹을 했습니다. 이거 웃기라고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보도 안 하는 게 정말 웃기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JTBC가 이 술접대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제, 없어. 이제 검사하고 나눈 대화에 녹음 파일이 입수가 된 거죠. 네, 지난번에는 강수석 관련해서 증언 잘했다. 네, 저건 잘했다. 뭐 이런 거의 한 패죠. 검찰 수사 요원으로서 한 6개월 정도 협조하면서 생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한패예요. 보시면은.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믿으니까 한 번 더 깐 거야. 녹음 테이프를. 여기 보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석 관련 또는 증인 출석 문제를 상의하고 집에 또 전화도 구속 피의자인데 전화도 자유롭게 쓰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또는 증인 출석은 피고인과 관련해서 검찰이 부른 증인이에요. 이거를 피고인과 상의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아시겠죠? 내가 피고인인데 검찰이 나를 엮으려고 증인을 신청했잖아요. 근데 그 증인 출석 문제를 검찰이 피고인이랑 상의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둘이 검찰과 김봉현 의원이 내통하면서 정권적 차원의 아킬레스를 공격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협력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인데 이것도 언론들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웃기는 뉴스. 특수부 출신 변호사가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 이현주 변호사의 책을 네.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쓴 책,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책인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일부러 검찰을 까는 뭔가 책을 썼다. 네. 검찰을 비판하는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요게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1년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냐, 검찰을 비판하기가. 근데 요게 어떻게 들으면 그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검사라는 직책으로 1년을 근무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밖에서 다 공부가 된 사람이고, 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겪었다고 했어요. 책에 보면. 나와서 이 사람이 논 게 아니잖아. 검찰을 상대하고 검찰과 계속 교신하는 위치에 있는 변호사 역할을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럼 더 잘 알지요. 변호사 생활만 한 분들도 검찰 내부 사정을 빠듯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자기가 들어갔던 조직에서 나와서 계속 그쪽이랑 또 업무를 하잖아. 그러면은 충분히 책 쓸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자기는 11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 근데 실명도 아니고 비실명으로 이런 뒤에서 남이 자기의 희생적인 각오를 하고, 여기 보면 저희 고발뉴스랑도 이현주 변호사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기자가 물어봤어요. 요거 혹시 피해가 없었느냐, 이 책을 내고. 당연히 피해가 있죠. 변호사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로펌 대표가 먼저 경고를 했대요. 이 책 안 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기 위해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분은 해내셨잖아요. 근데 이 11년 차 검사 생활하는 변호사, 이 사람은 그동안 뭘 했는지, 검찰에 있을지 뭘 했는지, 나와서 뭐 했는지 밝히고 인터뷰를 해야지. 이름 한 글자조차 낼 수 없는 익명의 베일에 숨어서 남 뒷담화 까는 거 정말 형편없는 검사였을 겁니다. 재직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웃기는 뉴스 하나만 더 웃겨드릴까요? 너무 많은데. 요거. 이런 일이 실제 있어요. 취재기자 음성을 변조해서 취재원 인터뷰로 내보낸 KNN.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자가 지 목소리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취재원 인터뷰를 내보낸 거야. 네. 휴일을 맞은 이곳 만남의 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어디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려고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기 혼자서 원맨쇼를 한 거야. 이렇게 음성 변조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지, 이렇게. KN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데, 실제 이런, 정말,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도 이미 상황이 다 끝났고, 만날 수도 없고, 인터뷰하기 정말 어려울 때, 이를테면, 초상집 가서 인터뷰해오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초상집 가서 마이크 들이대면, 이거 오셨어요? 네. 이렇게 반겨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이 KNN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기자입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네. 이 친구가 혐의가 되게 많아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왜 위험하냐면, 바로 이 김세희 같은 친구가 정말 위험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고를 쳤냐면, MBC 자체 조사 결과인데요. 이를테면은 애플 수리 고객 불만 폭주, 또는 납품업체는 봉, 대형마트 갑질, 뭐 이런 거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체불명이야. 누군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에 하나 자기의 목소리를 변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MBC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어디에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자가 무슨 뭐 취재원한테 술 한잔 얻어먹고 뭐 친분관계 때문에 선을 넘을 수 있어. 그거 다시 반성하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런 정도의 징계 사유들은 되게 많은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차마 설마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인터뷰라는 건 뭐냐면 본인일지도 모르는데 밝혀내지 못한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밝혀진 것만 볼게요. 아쉬운 배낭 예절, 대중교통 에티켓 지키기. 여기 리포트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의 목소리는 취재 차량의 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 이게 이제 사실 인터뷰 따기가 애매하거든요. 대중교통 에티켓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뭐 인터뷰 잘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가 타고 네. 간 MBC 차량, 취재 차량 기사를 인터뷰한 거야. 이 정도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태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기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여기도 보세요. 추석 선물 세트 가격 천차만별, 불황의 장사 없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고객 인터뷰를 막 했는데 모두 다 백화점이나 마트 직원들이야. 아니면 홍보 대행사 직원을 고객으로 속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지인을 또 인터뷰한 경우도 많아. 그래서 뭐 벤츠 차량 리콜 보도에 웹툰 작가 이번에 같이 벌금형 받은 윤모 씨를 인터뷰한 거 외에 자신의 결혼 예정자, 부모님 댁 아파트 경비원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인터뷰하는데 끼어넣어. 손쉽게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 기자생활 편하게 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KNN 요거 보면서 요거는 그나마 좀 약과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